그러면 이렇게 일단 뭐 봉합 내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연대 내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재추진 이런 일은 뭐 가능할까요? 우선 연대는요. 이게 장동혁 죄송합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워낙 이번에 참여를 구겼기 때문에 네. 친명들이 조금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퇴로 열어주려고 그런 기구 만들어서 어쨌든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선거에서 조국 당하고 이제 우리가 좀 보조 맞추는 모습을 연출해 주자 뭐 이 정도인 것이고요. 체면 채우기 정도가. 체면 채우기 왜 그러냐면 네.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번 결국 선거연대가 뭐냐면 조국당한테 조금 몇 군데 지역구나 뭐 이런 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중앙당 차원에서 안 한다고 하고요. 각 지역 시 도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 시 도당 결국 조국당이 원하는 데가 보통 되게 호남하고 뭐 몇 군데 그 이제 자기 본인들이 이제 좀 당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런 데인데 그럼 호남 이런 도당으로 차원으로 내려가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아주 그냥 수많은 인적 관계와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다 공을 들인 수많은 후보들이 다 모여 있고 경쟁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국당 들어와서 뭐 달라고 해서 줄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물론 저 조국 대표가 아주 친한 무슨 시도당 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는 결국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가 뭐 조국당한테 이렇게 양보하고 큰 결정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대도 안 하면 합당은 더 어려지고. 당연하죠. 왜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전대예요. 지방선거가 6.3이잖아요. 예. 전대가 8월 초잖아요. 저 두 달밖에 안 돼요. 두 달 사이에 합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합당을 지금 주도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대표 물러나야 돼. 왜 경선 나와야지 전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 한병도 원내대표나 이런 분이 임시로 그 대리를 이제 맡게 되는 체제에서 합당을 그렇게 당의 지금 그 리더가 그냥 지금 권한대행이 맡고 있는 당에서 그렇게 합당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도 어렵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4월이나 5월까지 늦어도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는 총리를 관두고 당으로 돌아와서 지방선거에 뭐 힘을 실게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 단독 체제로 치르게 되면 만약 지방선거 지금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정청래 대표의 이제 그 힘이 더 실리기 때문에 견제를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도 들어와서 본인이 전국을 돌면서 그 지방선거 승리를 그렇게 열심히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 친명들 저 생각입니다. 일단 합당 이슈가 없었던 거 아예 그 얘기가 없었던 것보다는 선거연대가 훨씬 힘들어졌죠. 이게 이제 그쵸. 합당이 추진되다가 결렬된 상태에서 선거연대를 이뤄내기는 아예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논의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추진 여부는 일단은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총선이 다가와야 다시 그럼요. 논의가 그렇죠.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선거 네. 끝나자마자 뭐 합당 추진 이거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3당 4당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나마 조국 혁신당은 지역적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수당보다는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1당이나 2당보다는 훨씬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끝내놓고 나면 지금의 당세가 뭐 현역 국회의원의 숫자는 똑같겠지만 네. 지방선거 성적표가 나온 이후의 당세는 더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기를 좀 놓친 거죠. 이번에 합당 논의가 몸값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가격은 좀 어려워지는 바로 거 아닌가 그것 싶어요.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내에서 공격받은 거예요. 가격이 낮은 당을 왜 이렇게 높이 쳐주냐.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합당 뭐 통합 추진이 네네. 예, 요 발족한다는데 지선 이후에 네. 뭐 이사장님 봤을 때 네. 뭐 어떻게 될까요? 합당 저는 뭐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실로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순서가 음. 통합 추진위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합당을 진짜 하고 싶었다면. 아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합당을 제의하는 날 민주당에는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무위원회. 네, 그래서 중앙에. 작은 산, 큰 산 가리지 않고 당원의 뜻을 받들여서 반영하겠다가 1인 1표제의 핵심인데 그날 당대표는 먼저 합당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통합 추진이 또는 당원들에게 먼저 여쭙습니다 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런 순서가 맞았어야 됐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저도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 정청래 원래 싫어했지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전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 절차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실익의 문제예요. 선거 전의 합당은 양당이 쪼개져서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합쳐야죠. 근데 지금 쪼개진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승리했냐 패배했냐를 따지면 구의원에서 패배해서 군수 구청장이 패배해서 선거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자체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유의미한 합당을 꼭 해야만 이기는 지자체 후보군이 있느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후보가 꼭 연대를 해야만 지자체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서울 부산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그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합당의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그러면은 실익 있는 논의가 되려면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훨씬 더 조국혁신당만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 어젠다나 정책을 끌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는 합당했을 때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익은 없어서 이제 드랍된 상태라 이후에 통합추진회가 발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과까지는 담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아 지선 이후에도? 네, 왜냐면 바로 전당대회 모드잖아요. 네. 당에 이제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없는 상황인데 당대표 권한대행은 있겠죠. 원내대표가 뭐 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갖고 할 수가 있을까 이 중요한 문제를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 뽑히는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가 이 일을 뭐 맡아서 해라.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 논의를 제대로 진행시켜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전당대회에 이 합당 여부까지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맞는 절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당대표에게 이제 그까지 물어서 아니지. 그냥 동시에. 다 진행해놓고 전당대회 때 이거 합당 오케이 땅땅땅 두드리자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오창석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겁이 안 났어요. 예를 들면 당대표를 저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김어준 총수와 맞아요. 유시민 작가가 네. 찬성하고 이 논의를 주도해 나갔잖아요. 네, 분위기를 네. 잡아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정면으로 대항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정면으로 쫄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대항했다라기보다는 당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죠. 네, 당원으로서 당대표에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왜냐면 당대표가 말씀하셨던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인데 그럼 제가 주권을 가진 자라면 그렇죠. 당대표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도한 거는 김어준 공장장일 수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본인이 내가 시켰다라가 되버리니까 주도했다는 거면은 그리고 유시민 장관이 합세를 한 건 맞습니다. 합당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저는 그날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합당 발표하는 날 제기한 거는 당원으로서 당대표한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김어준 총수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유시민 작가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를 비판하고 있고 현재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1인 1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합당이 후에 된다. 전당대회 이후에 된다. 또는 전당대회 동시에 된다 해서 제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포인트 때는 말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히는 이제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 하여튼 뭐든 그렇죠. 뭐 줬다고 치고 뭐 장애탄도 저희 윤석열이 줬으니까. 네. 줬다 치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편에 서서 당 대표를 좀 저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1인 1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은 네. 대형 스피커로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김어준 씨보다 훨씬 떨어지죠. 약하다. 훨씬 떨어지죠. 약하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걱정이 훨씬 들더라고요. 떨어지는데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거는 좀 느꼈어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정도로 크게 비판받을지 또는 제가 했었던 주장을 크게 지지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소한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난 당원으로서 요청한 건데. 소소한 의견을 전달한다. 저 그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오전에 했었어요. 합당 발표하고 곧바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청년재단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파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또 사실은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좀 싫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합당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합당을 언제 지금 하라고 했냐. 이걸로 대통령을 들먹여서 맞아요. 당무를 논하는 이 상황도 사실은 적절치 않고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을 걷어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오해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장성수 소장님의 지적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다 뒤섞여 버렸습니다. 예, 예. 근데 대통령을 논의해서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강득구 의원의 네. 페이스북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과 아니 대통령실과 잠깐만 근데 오늘 진행을 겁나 잘하시네요. 아니 벌써 YTN부터 이거 시작해서 청문회였나요? 정신차려 아니 근데 제가 들어도 진짜 예리해요. 장상이 질문하는 소장님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질문 안 하거든요. 오셔도 그냥 이렇게 유머 감각 있게 하고 그래서 하시는데 실수라는 포장을 실수라는 단어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결국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모론이 다 맞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전면전이 되는 그러니까. 불이 붙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선의로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 어떻게든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이기자라는 선의였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호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님 뒤에서 뭐 설계한 거 아니냐 도와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끝나가는 쯤에 이거 반대하는 세력 뒤에 총리가 있을 거 아니냐 뒤에 뭐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강두구 있는 페이스북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엄청난 실수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강덕구 의원의 문제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엄청난 잘못이죠. 죄송해요 하나만 더 아, 여쭤볼게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창석 네. 이사님 만나뵙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장 소장님 정말 잘못된 그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공개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그만 진실 물어보세요. 그 답변해야 되는 게 좋다. 진실과 진위 여부는 네. 강덕구 의원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진실과 진위 여부는 강덕구 의원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여부는 저는 진실을 모르니까 추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과연 홍영표 수석이 홍익표 수석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 글에 나와 있었던 무슨 총리가 뒤에서 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비싸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싸게요? 네. 빨리 사실이 아니라면 네. 사실이 아니니까 비싸게 하죠. 사실이니까 이거는 드러나면 네. 안 된다. 논란이 되면 안 네. 된다. 삭제해야 되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네. 그냥 게재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허위 사실했다가 또 이제 공격받을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뭐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의심하셨던 정청래 당대표가 그러면 페이스북에 혹시 잘못으로 뒤에 김어준 총수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은 이거는 뭐 허위 사실 진실이었기 때문에 삭제한 거고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내버려 두고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삭제한 이유는 본인의 책임과 잘못되었다라는 인식 때문인 것이지 진위 여부는 본인만 알고 있을 것이다. 아 논리가 탄탄해요. 근데 해명한 걸 보니까 네. 거의 죽을 찌르졌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일정 정도는 뭐 징계 사안 어떤 징계의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다. 아까 다시 표현하겠지만 실수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께서 더 궁금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대통령은 모르죠 제 활동을. 아니 이제 진행하세요.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정청래 대표의 개인을 사랑하는 사람,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 당보다 조국 대표 개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논의 자체의 본질인 진짜 합당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편 내 편, 너 이 사람 싫어했지, 너 이 사람 좋아해서 이랬지 이런 논의로 가버리는 게 조금 좀 슬프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비판하는 대목이 뭐냐면 네. 평론가로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뭘 가지고 8월달 전당대회 당권을 가지고 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집권여당이 대통령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정운영 뒷받침해야지. 맞아요. 차기 당권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일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비판점 때문에 제가 시기의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연일 부동산이라든지 뭐 11월 부동산 감독원 출범이라든지 오늘 또 이제 무료 나눔 그 마켓에 가서 맞아요. 물가도 점검을 하시고 거기 그분이 써주신 뭐 일기도 읽어보고 서로 뭉클해하고 여러 가지 민생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활동이 사실 안 보이게 됐잖아요. 당에서 원래 저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 네. 그렇죠. 민심의 전달 네. 통로가 당이잖아요. 근데 그게 당은 좀 안 맞춘 했어.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음모론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코스피 5천 때 그 발표한 거는 처음에 사람이 설마 했죠. 설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몇 번 상습범이야.
그러니까 좀 쌓여 있었어. 뭐 순방 나갔다가 하면 갑자기 보안사건 뭐 논의하라 했는데 뭐 띵 얘기하고 조일의 4인 회동소를 띵 얘기하고 중동 갔다 오면 띵 얘기하고 몇 번 이게 쌓였거든요. 그러다가 새해 첫날 그 새해 신년 기자회견으로 보안사건 교통정리 좀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논의 자체는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교통정리가 됐죠. 네, 했는데 갑자기 당에서 틀어가지고 이건 보안사 요구권은 뭐 줘야 되니 안 줘야 되니 해가지고 당이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 몇 개가 좀 쌓인 상태에서 이번에 특검 전준철 특검까지 다 터지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의심할 수밖에 뭐 없죠. 정확히는 당내에서는 이제 이진련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과 그에 그렇죠. 이은 전준철 특검 임명.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만을 좋아해서 2022년에 새로 들어온 신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왜 이러는 거냐라고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진위와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대표께서 사과를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같아요. 오. 조국 대표가 과연 독자적으로 6월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할 것이냐. 근데 신장식 의원 얘기에 의하면은 3월 초 중순에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출마한 곳. 그러니까 지금 출마 여부를 알려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장소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출마한다는 그렇다면 거죠. 이미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민주당과 어떻게 잘 조율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개과천선 해가지고 대통령님 내가 이제 앞으로 국정운영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지 아니면 야 내가 지금 한번 밀렸는데 더 밀리면은 나는 완전히 당의 주도권 리더십 지도력 다 잃어버린다. 내가 원래대로 그냥 좀 나의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독자적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전 승리하기 위해 잘 이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지금처럼. 안 그래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잘 이끌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네. 오늘 뾰족하게 많이 네. 들어오십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 행동은 예. 다르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국 신당에서는 뭐 당연히 조국 대표가 원외 인사니까 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원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힘들죠. 황교안 전 대표도 원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힘들죠. 서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차례 본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원내로 진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장소를 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죠.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올리는 지역구를 찍겠다. 안산. 뭐 지금 안산 안 열렸습니다 아직. 군사 열리겠지 뭐. 근데 안산을 얘기한다는 건 안산을 마치 기다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날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 보는데 군산.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곳. 지금처럼 막 평택이라든지 뭐 결정이 된 곳 있죠. 뭐 그쵸. 그런 곳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재보궐까지 나오면 글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일단 첫 번째는 조국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느냐. 삼자 구도에서 뭐 수도권 어디든 간에 에이 민주당이랑 선거인데 한다. 단일화하겠죠. 단일화. 네. 과연? 안 해? 단일화 한다 보세요. 위험도가 높아지잖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네. 연대도 지금 선거연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네. 사실 저는 그 보관도 있다고 봐요. 네, 그걸 지금 나름대로 처음에 정지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대가 선거연대인지 정확하게 말해달라는데 민주당은 답을 안 줬어요 아직. 네, 이번 지선의 선거연대냐. 왜냐면 선거연대로 해버리면 그 자리에 조국 대표 나온다면 협상해야 돼요. 네. 그건 경선한 게 아니라 단일화할 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양보든 경선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스탠스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걸 결정한다? 굉장히 위험해요. 불가능하죠. 네. 쉽지 않겠네. 네, 다른 대표가 설사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좀 표현하자면 이번에 반기를 들었던 뭐 강득구 최고위원 차라리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합시다 조국한테 내줍시다 그럼 얘기가 돼. 그럴 수 있죠. 네, 오히려. 차라리. 네.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쪽 사람들이 그걸 내준다 한다 큰일 납니다. 네, 또 의심을 받게 돼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사실 감정이 매우 상해 있을 거예요. 받자 말자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강하게 때린 민주당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꼬다놓은 보리자도 아니고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냐라고 또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 의원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궐선거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 풍파가 지나고 전당대회 때 네. 그리고 이 다음 뭐 민주당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사장님 봤을 때는 어차피 정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됩니까? 화합을 네, 결국은 뭐 우당?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선거연대 정도 그 거리는 좁혀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정도의 사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진짜 결국은 이제 정치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치력 문제이고 선거 이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당 논의가 쉽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무엇을 위해 연대할 것인가. 아, 무엇을 위해? 예, 예. 뭐 선거 나가서 우리가 동시에 출마한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합당을 꼭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거다.